안녕하십니까, 책남입니다. 오늘은 트랜서핑의 비밀을 두 번째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거울. 현실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물질적인 형태는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고 형이상학적인 형태는 지각의 한계를 넘어서 있다. 두 형태는 동시에 존재하면서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 투과하듯이 겹쳐 있다. 이원성은 우리 세계에 빼놓을 수 없는 특성이다. 모든 사물이 저마다 자신의 반대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거울 앞에 있는 것을 상상해보라. 거울 앞에 선 당신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적 대상이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치는 당신의 모습은 비물질적이고 형이상학적이며 가상적이지만 동시에 거울 앞에 당신처럼 실제적인 것이다. 온 세상을 거대한 이중거울이라고 상정할 수 있는데 한 면에는 물질 우주의 삼라만상이 있고 또 다른 면에는 형이상학적인 가능태 공간이 펼쳐져 있다. 보통 거울과는 다르게 이 거울에는 신과 신의 화신인 모든 생명체의 의도와 생각에 따라 물질 세계가 거울 속의 그림자로서 펼쳐져 보인다. 가능태 공간은 일종의 매트릭스다. 그것은 마름질, 재봉에서 시작해서 의상 전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질적 움직임이 도출되어 나오는 형틀이다. 거기에는 물질 세계에 무엇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보존되어 있다. 가능태의 수는 무한하며 각각의 가능태는 가능태 공간 속에서 하나의 섹터로 자리 잡고 있다. 각 섹터에는 시나리오와 무대장치, 즉 물질 운동의 궤도와 형태가 들어있다. 달리 말하면 각 섹터는 각각의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야 할지를 결정한다. 이와 같이 거울은 둘로 나뉜다. 물질 현실의 반쪽 면과 가상 현실의 반쪽 면으로. 물질적 형태를 얻은 모든 것은 실상의 반쪽 면에 있고 자연과학의 법칙에 따라 그 현상이 전개된다. 일반적 과학과 우주관에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초점을 둔다. 그들은 관찰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현실이라고 관주한다. 만일 현실의 비물질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물질적인 세계에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는 내부 의도의 틀 안에서만 활동하는 원시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내부 의도를 사용할 때는 주변 세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행동을 취하고 팔꿈치를 좌우로 헤치며 밀고 나가야 한다. 모든 구체적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물질 현실은 직접적인 영향력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오직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해야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 하지만 물질 세계의 틀 속에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의 범위가 지극히 좁아진다. 거기서는 눈앞에 실제하는 것만 고려해야 한다. 부족한 수단과 지극히 제한된 가능성의 울타리 안에 모든 것이 묶여 있다. 이 세상에서는 매사가 필사적인 경쟁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목표를 달성하려고 기를 쓴다. 그러나 말할 것도 없이 내부 의도의 한계 안에서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돌아가기에 부족하다. 목표를 이루기에 필요한 조건과 상황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오로지 가능태 공간에서만 나올 수 있다. 거울의 그쪽 면에서는 모든 것이 넘치도록 풍부하다. 게다가 아무런 경쟁도 없다. 상품이 눈앞에 실제하지는 않지만 매력적인 것은 거기서는 카탈로그를 보고 고르듯이 뭐든 맘대로 선택해서 주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문한 것은 조만간 그대로 이루어진다. 돈도 낼 필요 없다. 단지 별로 부담 없는 몇 가지 조건만 충족시키면 된다. 그게 전부다. 아니, 이건 동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닐까? 절대 아니다. 이것은 현실보다도 더 현실적이다. 산염 에너지는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지 않는다. 그 에너지는 그것의 매개 변수에 상응하는 가능태 공간의 섹터를 물질화시킬 수 있다. 우리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오로지 물질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정묘물질 차원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다. 그 과정을 가상으로 존재하는 가능태가 현실로 실현되는 것이다. 정묘한 차원에서의 과정은 원인 결과의 사슬이 좀처럼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체 현실의 반쪽을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사람이 목표를 지향하여 의도적으로 산염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한 가능태 공간 섹터의 물질화는 대개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다. 진화가 덜 된 존재들의 경우 더욱 그렇다. 리얼리티 트랜스서핑 제1권에서 설명했듯이 현실의 산염 에너지의 영향력은 주로 최악의 불길한 우려와 예감을 실현시키는 형태로 나타난다. 삶의 현실 속에서 물질주의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상점에 비어있는 진열장 사이를 이리저리 헤매면서 상품을 구하려고 손을 내밀어 보지만 거기에는 이미 품절이라는 표지판이 걸려있다. 오직 나쁜 상품만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큰 돈을 내야만 살 수 있다. 사람들은 카탈로그를 골라서 주문을 하지 못하고 물건을 찾아 정신없이 헤맨다. 그들은 때로 긴 줄을 서서 서로 밀치고 때로는 온 힘을 다해 사람들 틈을 비집고 물건을 찾아다닌다. 판매원들과 다투고 싸워보지만 결국 필요한 것은 얻지 못하고 문제만 더욱 커진다. 이처럼 유쾌하지 못한 현실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먼저 싹트고 거기서 서서히 물질화돼서 조금씩 현실로 나타난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행동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산염으로서 자기 세계의 층을 창조해낸다. 그리고 그런 모든 층들은 서로 겹쳐서 쌓인다. 이런 식으로 모든 존재는 이 현실 세계의 창조에 자기 몫의 기여를 하는 것이다. 세계의 층은 조건과 상황에 의해서 그 특성이 정해진다. 그 조건과 상황의 조합으로부터 개개인의 삶의 모습이 형성되는 것이다. 존재의 조건은 다양하다. 형편이 좋은 것과 별로인 것, 편안한 것과 불편한 것, 호의적인 것과 적대적인 것 등등. 물론 태어나는 환경이 다분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대부분의 삶이 그가 자신과 주변 현실에 대해 취하는 태도에 따라 전개된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생활 방식의 변화는 그의 세계관 대부분을 결정한다. 그 사람의 생각과 방향의 특성이 일치하는 가능태 공간의 섹터, 즉 시나리오와 무대 장치가 현실로 실현되는 것이다. 이처럼 개별적인 층이 형성되는데 두 가지 요소가 개입된다. 거울의 한쪽 면에서는 내부 의도, 다른 쪽 면에서는 외부 의도가 있다. 사람은 직접적인 행동으로서 물질 세계의 대상에 영향을 주고 생각으로서 물질 세계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현실로 실현시킨다. 누군가가 좋은 상품은 이미 다 팔렸을 거라고 확신한다면 실제로 그의 앞에는 빈 진열장만 남아있게 될 것이다. 좋은 상품을 사기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 비관적인 기대와 의심으로 가득하다면 기대하는 그대로의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비우호적인 상황을 만나리라고 기대한다면 그 예감이 딱 들어맞는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세상이 자기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었다는 순진한 생각에 가득 차 있다면 그 또한 어떤 식으로든 실현된다. 어떤 것도 쉽게 주어지지 않는 현실을 모르는 괴짜는 묘하게도 어쩌다 판매대 맨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마침 그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것처럼 상품이 도착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첫 손님은 모든 상품을 공짜로 받는 행사에 걸린다. 하지만 그의 뒤에는 삶의 현실은 암담하고 행운은 바보들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다. 삶은 게임이며 세상은 그 거주자들에게 늘 똑같은 수수께끼를 낸다. 내가 어떤지 알아맞혀봐. 각자는 자신의 이해에 따라 파괴적이다, 아니면 편안하다 라고 대답한다. 아니면 또 즐겁다, 암담하다, 우호적이다, 적대적이다, 행복하다 또는 불행하다 등등으로.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이 퀴즈에서는 모두가 정답을 맞춘다는 것이다. 세상은 그 모든 대답에 동의하고 각자가 주문하는 모습대로 그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행운을 만났던 괴짜가 어느 날 만만치 않은 삶의 현실에 부딪혀서 세상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바꾸면 현실은 또 그를 따라 모습을 바꿀 것이다. 그리하여 그 깨달음을 얻은 자의 줄의 맨 끝으로 차 던져버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은 자신의 생각으로서 자기 세계의 층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몇 가지 법칙으로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거울의 법칙을 공식으로 만들어 보자.
세상은 그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거울처럼 그대로 반영해준다. 세상은 당신이 세상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고스란히 그대로 동의한다. 하지만 왜 대개 불길한 예감만 현실화되고 희망과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거기에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 번째 거울의 법칙이다. 그 반영은 영혼과 마음의 일치에 의해 형성된다. 이성이 가슴의 명령과 모순되지 않을 때, 또는 가슴이 이성의 명령을 위반하지 않을 때 불가사의한 힘의 외부 의도가 일어난다. 외부 의도는 생각이 만들어내는 심상에 상응하는 가능태 공간의 섹터를 물질화시킨다. 영혼과 마음의 일치 속에서 그 심상은 윤곽이 뚜렷해지면서 지체 없이 현실로 실현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영혼이 어떤 것을 갈망할 때마다 마음이 그것을 의심하며 놓아주지 않고, 아니면 반대로 마음이 어떤 확실한 논거를 제시할 때 영혼은 거기서 시큰둥하며 반응을 주지 않는다. 일치가 깨지면 심상은 흐릿해지고 마치 둘로 나누어진 것처럼 보인다. 영혼은 이것을 원하는데 마음은 저것을 고집하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영혼과 마음은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등 부정적인 일에서만 유감없는 의기투합을 보여준다. 무엇을 미워할 때 사람은 온 영혼과 마음으로 미워하고, 두려워할 때는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일치하여 싫어하는 가운데 피하고 싶어하는 심상은 오히려 뚜렷이 형성되는 것이다. 물질적인 현실의 발현인 마음과 형이상학적인 현실의 발현인 영혼은 한 점에 모아지고 그 생각의 심상이 현실로 실현된다. 그리하여 거부하던 그것은 결국 얻게 되는 것이다. 두려움과 달리 뭔가를 바라는 경우에는 영혼과 마음이 일치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음이 펜듈럼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인의 목표를 쫓고 있으면 영혼은 마음에 대항한다. 마음은 영혼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도 모르거나 또는 알고 있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 거라고 믿지 않는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주문하여 그런 심상의 사념체를 우주 공간으로 보내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역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동안 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만사가 그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방법은 두 번째 거울의 법칙에 부합할 때만 효력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만적인 의심을 제거할 수가 없어서 영혼과 마음이 일치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위해 이중 거울은 뒤늦게 반응한다는 세 번째 거울의 법칙이 존재한다. 두 번째 법칙을 실천할 수 없으면 성을 오랫동안 포위해서 점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묘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라. 당신은 거울 앞에 서 있다. 그런데 그 거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텅 비어 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나자마자 마치 사진이 인화되듯이 형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다. 어느 순간 당신은 미소를 짓기 시작하지만 거울에 비치는 것은 아직 그대로 심각한 얼굴이다. 이제 당신이 손을 들었는데도 거울 속 그림자는 그대로 있다. 곧바로 손을 내렸는데도 거울 속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 거울 속에서 당신이 손을 드는 모습을 보려면 손을 한참 동안 들고 서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중 거울은 바로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 다만 그곳에서 지연되는 시간차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래서 변화를 감지하기가 어렵다. 물질적 현실은 타르와 같은 불활성을 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랜서핑에서 슬라이드라고 부르는 사념체는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 거기에는 단 한 가지 기본 조건이 요구되는데 그것은 슬라이드를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상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시다시피 비결은 단순하다. 필요한 것은 정말 이것뿐이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소하고 간단하다. 아무런 마법도 개입되지 않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일 뿐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정말로 잘 먹힌다. 단지 사람들의 인내심이 부족한 것뿐이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떤 생각에 반짝하고 분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세 무관심해져서 그 생각은 멀찍이 밀쳐나 버린다. 그러니 사념체가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트랜서핑의 슬라이드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기적을 기대할 수가 없다. 슬라이드의 실현을 위해서 정확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목표의 복잡성에 달려있다.
생각한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의심을 하는 동안에 그 심상이 아직 모호하고 불투명하다. 하지만 곧 또는 시간이 좀 지나면 거울 속에서 어떤 이미지가 보이기 시작한다. 외부 의도가 목표 달성을 위한 가능성의 문을 열어줄 때 당신은 그것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마음은 목표를 추구하는 방법이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목표는 정말로 실현될 수 있다. 점차적으로 영혼과 마음이 일치되고 방사되는 사념의 초점이 형성되어서 명료하고 깨끗한 심상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 결과 물질 세계의 거울 속에 그림자가 형성되어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이 일어날 것이며 불가능해 보이던 소망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